자,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 기간은 과연 언제까지일지 저희 채널A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말인즉슨 이 상황이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최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설 연휴 시작 전까지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됐고 설 연휴 직전까지 유효하다면 만약에 이번에도 경찰과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3차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체포의 국면은 사실상 끝나고 예를 들어 뭐 불구속 기소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영장보다 두 번째 영장은 유효기간이 뭐 엄청나게 더 불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유효기간만 늘었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경찰이 뭐 마약 잡던 강력계 형사도 들어와, 조폭 잡던 강력계 형사도 들어와, 뭐 그 형사들은 다 지금 들어와서 우리 관자 같이 가자라고 한 것은 기존의 경찰 병력 갖고는 경호처를 뚫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번에도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수처는 또 영장을 칩니까? 아니면 이제는 불구속 기소로 가야 합니까? 지금은 사실은 공수처가 내려놔야 될 때입니다. 네네. 사실은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군인 소속 수방사라든지 이런 예하 부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겹겹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공수처가 아마추어리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우리 수사 안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행을 수사 주체를 경찰로 옮기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무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방어할 수 있는 요소도 없어집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모든 공격권을 경찰이 다 쥐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공수처가 몇 명이 있습니까? 검사 14명, 뭐 직원도 합해서 50명 정도는 택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택도 없다? 네. 어. 사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예. 실제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오는 얘기로 보면 오늘이 가장 말하자면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측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사실은 뭐 오동훈 처장 말대로 지금 조직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마지막 그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다만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5시간 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추위에 떨고 있는 집회하는 사람보다 못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부터 경호 인력 900명, 1000명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 떼내서 설 전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면 응하겠다. 아니면 적어도 공수처가 할 거면 중앙지법에 놔도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절대 그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마약 사범 잡던 마수대 강력계 형사랑 조폭 잡던 강력계 형사도 대통령 체포에 동원한다라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 강력계 형사들이 뭐 마약 사범은 많이 잡아봤는데 뭐 경호처 직원은 안 잡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 잡아봤겠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비극적인 이 상황을 공수처가 본인들의 조직의 존재 이유로 방증하려고 계속 삼는 것 같아서 신나 보여요. 지금 신나 공수처가. 보인다. 공수처가 신나 보인다. 예,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가 이렇게 신나 보이는 행동들을 하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할 수 있는 일, 또 국민과 국민들이 충돌할 수 있는 일들을 공수처가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공수처 처장이나 공수처 간부들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용태 의원님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비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입니다. 그럼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정말 초유의 일인데 계속해서 수사를 받는 측에도 또 그 진영에 있는 지지자분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수사권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특검이 통과되지 않는 한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 측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도 여기에 강한 불만과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예외적으로 서부지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법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예. 지지자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에 계속 의혹과 불복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정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려면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로 이양하거나 이첩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정말 지지자분들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논란이 없는 것을 통해서 좀 절차적인 하자 없이 이어나간다면 이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예. 민주당도 여기에 좀 한 발 더 보태는 것 같습니다. 가령 관을 들고 나오라는 결기를 보이라는 그런 말들 민주당 의원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을 들고 나오라고 했어요? 대통령 관을 들고 나오는 결기를 보이라고 공수처를 압박하기도 했고 예. 또 여기에 그 어떤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 반발하면 총을 쏘라고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언행들이 결국에 공수처로 하여금 더 잘못된 오판을 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고 또 양 진영 간 지지층 간의 국민 분열과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도 정말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원칙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당의 뭐 소신파 의원이 김용태 의원이 공수처 신났냐라고 강한 비판의 발언을 주셨어요. 자, 송영 변호사님 바로 이 지점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장이 말로는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약 사범 잡던 그 강력기 형사들까지 동원했다는 걸 두고 대통령이 무슨 마약 사범이냐, 대통령이 무슨 조폭이냐, 뭐 이런 여권 일각의 좀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 마약 수사대를 동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을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수처는 사실 이 내란 혐의 수사라고 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건을 핸들링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은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공수처에 대한 적절한 어떤 별칭은 해조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게 해조처.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수사는 다 해줬어요. 해줘. 80% 이상 검찰이 다 수사해줬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는 체포해줘라고 이렇게 일임을 했다가 그게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해서 논란이 되니까 다시 철회를 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조처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 체포 집행에 있어서 실제로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경찰입니다. 아마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그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네. 라는 말을 연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수처가 조직 논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무리한 어떤 그 업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초래되고 예.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수사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법적으로 수사권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수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에 의존을 하고 지금 무리한 그 체포영장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도입을 하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현 상태 그대로 특검에 넘기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수처가 해조처다. 라는 송영훈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서재현 정책위 부위원장님 나오셨잖아요. 야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질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른바 원칙대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임하라라고 야당은 요구하지 않는 겁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공수처하고 이제 경찰, 국방부가 공조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임시라고 본 것이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결된 이제 수사는 이제 특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기 전까지는 뭐 수사라든지 혹은 증거인멸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구속적부심이라는 또 헌법 절차에서 본인의 방어권이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공수처에 대해서 오직 불법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 저희는 처음으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믿었었죠. 저도. 그러나 그때 1차 체포영장
발부받았는데 5시간 반 만에 철수하면서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처음엔 야당도 네, 공수처를 믿었다. 믿었죠.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지금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경찰에 왜 그 수사나 주체를 모든 걸 주지 예. 않고 왜 공수처가 단독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냐 해서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장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만은 있지만 이걸 뒤로 하고 먼저는 지금은 그 불확실성을 또 줄이고 또 특히 영장 발부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걸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더 기회를 준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다. 그렇죠. 공수처장도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더 단호하고 예. 더 이제 그 절실함으로 신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시급하고 조급함을 예. 보일 정도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다. 한 이렇게 가지 말씀- 궁금한 게 이제 공수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법대로 보면 야당이 공수처에게 기회를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없죠. 예,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왜 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름하면 사실 이른바 저 대통령도 경찰이 소환하면 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왜 대통령이 관저에서 숨느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원칙대로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름하면 야당도 지금 공수처가 못 믿었다라고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이른바 관저에서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는 건데 야당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공수처에게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름하라, 제2첩하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겁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했죠. 처음에는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다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검찰은 내란에 관련된 거 없다. 그래서 경찰에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하고 네. 민주당도 주장했지만 공수처와 경찰과 또 이제 국방부 그리고 검찰은 또 제외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법부나 뭐 행정부나 그런 독립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하게 되면 그 민주당의 지휘하에 공수처가 놀아다니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장합니다. 저도 주장하고 그러나 공수처나 수사권의 독립된 부서가 스스로 공조본을 꾸려서 했고 그러고 네. 나서 우리 민주당은 입법에 의해서 그런 특검으로서 이 불안식성을 더 확실하게 완결하겠다 해서 지금 내란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을 추진하는 것, 공수처에게 이래라 마라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럼 관 들고 가라 그 말씀 왜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관을 들고 가는 그런 자극적인 말 자체는 저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인 최선을 것이죠. 다하는 뜻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다. 서지현 부위원장님의 어떤 해명도 납득이 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과연 공수처가 열심히는 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둘 다에 여야 모두 다 갸우뚱? 글쎄, 라는 반응을 보일 것도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고 아까 김용태 의원이 거듭 강조했는데, 자 이를테면 뭐 지금 마약 수사대 강력계 형사 2명, 조폭 잡던 형사기동대 강력계 형사 2명,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을 끌어내자라는 계획을 예를 들어 뭐 경찰이 짰다 치면 경호원 뭐 수백여 명이 인간띠를 만들었는데 마수대 강력계 직원들 형사들이 그 4명 4인 1조로 경호처 직원들 빼는 동안 경호처 요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나름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던 출신들도 있고 있을 텐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오히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왜 내려놔야 되냐면 그런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네네.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장 최선으로 잘해야 될 것은 됐다 그만해라. 대통령 스스로가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 그런 전략을 열심히 짜야 되는 것이지 완력으로 뜯어내겠다. 뭐 그것도 일종의 대통령이 강구한 버팀목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더 이상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항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최악의 상태, 공권력끼리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테러 작전에 쓰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도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국가 기관 간의 협력들이 물밑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일정 정도 보여주기는 할 수 있어요. 완력으로 싸움하고 그러면 그때쯤 돼서는 대통령께서도 또 변호인단도 언제 출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그걸 빨리 정리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